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출산용품 리스트 강의를 맡게 된 송승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입히기 항목을 볼 거예요. 입히기. 배내 쪼고리, 신생아 모자, 속싸개, 손싸개, 발싸개, 그다음 손수건, 양말, 턱받이랑 네이 같은 거를 종합을 해왔어요. 그래서 몇 개 정도 필요하고 어떤 소재가 필요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입히기 소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가닉 소재를 써야 된다라고 아시면 돼요. 원단 자체가 아이한테 화학적인 제품들이 들어가지 않은 생산을 한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 굉장히 좋죠. 친환경이라고 보면 되고 트러블이 별로 없고 아이들 피부는 되게 민감하잖아요. 바르는 것들도 전부 다 향이 거의 없는 거 위주로 쓰고 아이한테 좋은 원단은 오가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가닉 소재 원단은 일반 원단보다는 훨씬 비싸요. 농장 자체가 재배 기준이 되게 엄격하기 때문에 비료 같은 거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잘 자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비싸게 재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가닉 소재 원단 중에 첫 번째 항목은 배내 쪼고리입니다. 배내 쪼고리 완전히 귀엽죠. 예, 아이가 태어나면 아마 더 작을 겁니다. 그래서 배내 쪼고리 오가닉 원단이고요. 배내 쪼고리의 장점은 이렇게 끈으로 묶여져 있어서 아이가 상하의 기준이 거의 없죠. 기저귀 차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쉽게 풀고 갈아입히고 언제든지 기저귀를 쉽게 교체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보통 생후 1개월까지 이렇게 입습니다. 그래서 자주 갈아입히게 돼 있고요. 배내 쪼고리 보면은 모든 배내 쪼고리가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배내 쪼고리 소매 보면 요게 나오죠. 요게 뭔가요? 손싸개죠. 그래서 손싸개도 같이 배내 쪼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계신 사모님 너무 인상을 쓰셔가지고 제가 가까이 가겠습니다. 안 보이시는 것 같아. 잘 보이시죠? 여기 만져보세요. 네, 이런 거예요. 네, 뭐냐면 손으로 얼굴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손을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손싸개까지 포함되어 있는 배내 쪼고리가 있다. 그리고 배내 쪼고리에서 손싸개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손싸개를 따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모자와 속싸개, 손싸개 한번 볼게요. 짠, 귀엽죠? 네. 모자는 수량이 몇 개로 돼 있죠? 한 3개 정도 돼 있어. 한 2-3개 정도면은 되고, 보다시피 금방 빨면 금방 마를 수 있는 사이즈고, 소재 자체가. 그래서 근데 한두 시간 아이들이 모유를 수유한다든지 아니면 분유를 먹더라도 그 힘이 엄청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다 젖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머리가 금방 축축해지고 그때 다시 새 걸로 이렇게 갈아줘야 되고 또 빨아서 금방 말라요. 또 체온 조절을 아이들은 잘 해줘야 됩니다. 머리를 통해서 체온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위해서 모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2-3개 정도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오가닉 소재고요. 속싸개는 우리 아이들 재울 때나 안고 나갈 때 이렇게 속싸개를 꼭 쓰죠. 이 부분이 머리 닿는 부분이에요. 머리를 이렇게 하고 대부분 이렇게 속싸개를 놓고 아이를 눕힌 다음에 아이가 손이나 발이 밀착되어 있고 편안하게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잘 때? 모로반사 같은 게 일어나서 자기가 막 깨고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못 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싸주게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아이를 싸주고요. 이렇게 해서 등받이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싸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를 편안하게 모로반사를 막아주게끔 하는 게 이제 속싸개. 속싸개는 보통 한 5개 정도인데 뭐 이불 대용으로 따뜻한 공간에서는 깔아도 되고요. 또 역시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적고 이거는 나중에 패드식으로 또 깔아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손싸개, 그 다음에 발싸개 이렇게 있어요. 요거 뭐죠? 네, 좀 길죠. 손싸개. 요거 이제 가로로 길죠. 발싸개.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것 같지만 다 들어가요. 네. 손싸개, 발싸개 역시 오가닉 소재고요.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면 예쁘겠죠? 다 세트죠, 이렇게. 네. 손싸개는 한 3개 정도 표시를 해드렸고요. 발싸개는 한 2개 정도인데
발사계는 뭐 외출도 많이 있지 않고 아이가 걸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했고, 그래서 한 2개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항목이 우리가 가제손수건이에요. 가제손수건이야말로 정말 많이 필요한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가제손수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30장, 우리가 체크한 건 한 30장 정도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가제손수건은 목에다 감아서 체온도 조절을 해주고, 아이 흘리는 거 신바지 대신해서 쓰기도 하고, 수시로 외출할 때 들고 다니기도 하고, 베개 같은 경우에 깔아놓고 하면은 베개가 좀 덜 젖죠. 아이가 땀을 많이 흘릴 때도. 그래서 보통 제품들을 뭐 구매하셨을 때 필요한 거 뭐 여러 가지 용품들이 있잖아요. 구매하셨을 때 뭐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세트로 되어 있는 것도 추가로 구매하기도 해서 좀 많이 있을수록 좋다 보시면 되고요. 신생아 양말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 표시를 했는데, 아이 신생아 때 외출이 잦으면 발사계보다는 양말 형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예쁘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신생아 때 거의 외출이 별로 없고 그러면 뭐 1개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양말은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목이 턱바지예요. 턱바지. 턱바지가 없으면은 옷이 다 젖겠죠. 젖고 묻고 하기 때문에 베네 쪼고리든 네이든 여러 번 갈아입혀야 될 거를 턱바지를 통해 가지고 보호할 수 있고, 요거는 보통 3개 정도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턱바지만 잘 써도 빨래할 수 있는 양이 훨씬 줄어드니까 요거는 꼭 필요하고요. 요걸로 이제 아이 턱이나 이런 것들 잘 닦아줄 수 있게끔 역시 오가닉 소재로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 항목은 아기 네이하고 바디슈트 그리고 우주복, 이렇게 본격적인 이제 의류죠. 이제부터는 이제 의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전에는 그냥 걸치는 거, 감싸는 거 정도 수준이었는데, 외출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의류라고 보면 되는데, 먼저 아기 네이. 자, 이제 상하이가 이제 분리가 됐죠. 하의하고 상의가 이제 분리가 된 네이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바디슈트. 바디슈트는 하의 실종이죠. 하의가 없죠. 하의가 없고 밑에 버튼을 통해 가지고 기저귀를 쉽게 가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바디슈트. 집에서 엄청 유용하게 쓰는 거죠. 이건 뭐죠? 아기 우주복이죠. 우주복. 상하이가 붙어 있는 게 또 장점이에요. 그래서 차이를 보면 바디슈트는 하의가 없어요. 하의가 없고 기저귀를 쉽게 갈 수 있게끔 날씨가 따뜻한 여름이나 집에서 보통 자주 이용하는 거. 물론 요 위에다 바지를 입어도 되긴 하지만, 그리고 요 우주복은 상하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배나 뭐 등, 옆구리 이런 곳에 옷이 말려 올라가서 춥거나 그러지 않죠. 아이가 배에 바람이 많이 세면 어떻게 되죠? 탈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좋은 점은 상하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체온 보호에 좀 좋다. 역시 한쪽에 트임이 다 돼 있어요. 트임이 쫙 돼 있어서 굉장히 쉽게 기저귀를 체인징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는 상하이가 붙어 있는, 떨어져 있는 거죠. 요거의 장점은 개별적으로 빨고 개별적으로 상의도 따로 빨고 하의만 다시 갈아입혀도 되니까 그런 장점이고, 뭔가 제대로 입혀놓은 것 같죠? 옷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이렇게 네이. 요거는 아무래도 소재가 두꺼운 겨울용도 있고 이렇게 아주 두껍진 않고 사계절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집안에 온도, 체온 조절하면서 온도를 맞춰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량은 아기 네이나 3벌 정도 했고, 바디슈트가 정말 집에서 사용하기 좋아서 한 5벌 정도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우주복은 한 2벌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사용해 보시면서 나는 우주복이 훨씬 더 편해. 우주복을 한 2벌 더 사면 되고, 나는 바디슈트가 엄청 편하네. 요거 더 사시면 돼요. 난 외출이 많으니까 네일을, 상하이를 좀 2벌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하시면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 거예요. 역시 소재는 뭐라고요? 오가닉 소재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입히기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식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 목욕시킬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처음 목욕시킬 때? 떨리기도 하고, 떨어뜨릴까봐. 꽉 잡으면 어떻게 돼요? 또 아이가 또 숨 못 쉴까봐, 어디에 눌릴까봐 전전긍긍 앓죠. 그리고 이제 막 온몸이 다 젖어요. 아빠, 엄마. 거의 뭐 셋이 목욕하는 느낌이에요. 막 옷이 막 엉망진창이죠. 막 거품하고 막.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됐죠. 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전에 생각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제 아기 욕조나 온도계, 샴푸 종류, 타월 종류, 그다음에 수딩 크림, 발진 크림이나 뭐 세정제나 세탁망이나 천 기저귀, 일반 기저귀 교환대하고 손톱 가위나 물티슈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식기기 용품에 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아기 욕조가 맨 먼저 나와 있죠. 이렇게. 뭐 특정 브랜드를 저희가 홍보하는 건 아니니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고요. 일단은 두 개를 저희가 했는데 두 개를 왜 가져왔을까요? 색깔이 예뻐서? 네, 맞아요. 씻고 헹구기. 맞아요. 첫 번째는 아이가 맨 먼저 씻을 때 일반적으로 목욕용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헹굼용 이렇게 따로 준비하면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이 지나더라도 아직 신생하기 때문에 아이가 작잖아요. 그리고 목욕을 하다 보면 체온이 많이 뺏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씻긴 다음에 바로 헹구고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두 개를 가지면 제일 좋다.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고 목욕용하고 헹굼용 이렇게 두 개 하고 거품 여기서 한 다음에 빼서 여기서 헹구고 바로 목욕 타올로 안고 나오면 된다 해서 두 개를 권해드렸던 거고요. 이 제품은 보시면은 우리 아이 전용 욕조다 보니까 이렇게 패드가 논슬립 패드로 다 등받이가 다 논슬립 패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 엉덩이가 앉고 싶지 않아도 앉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논슬립 패드하고 이렇게 네, 그렇죠. 네. 너무 건성건성 만지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요런 제품도 생각보다 무겁지도 않고요. 무겁지도 않고 잘 마르고,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그냥 큰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바지는 밑에 뺄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밑으로 빼도 되고, 위로 빼도 되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포개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욕용, 헹굼용을 따로 준비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탕 온도 우리가 맞춰야 되죠. 보통 탕 온도 몇 도 정도가 좋아요? 38도. 맨 뒤에 할머님. 39도. 너무 찍으신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보통 38도에서 40도 사이 이렇게 맞추면 되고 예전에는 이렇게 팔꿈치 온도를 댔대요.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그래서 그 정도 맞추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탕 온도계가 있죠. 탕 온도계로 아주 과학적으로 재면 되죠. 네, 과학적으로 이렇게. 탕 온도계 요거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사가지고 양쪽에 넣어놓고, 예, 탕 온도 맞춰놓고 목욕하고 또 식을 수 있으니까 탕 온도 보고 맞춰서 하시면 돼요. 보통 38도 정도로 맞추면 되고요. 헹굴 때만 조금 더 따뜻하게 이 정도 한 40도, 39도, 40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샴푸를 보통 하는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뭐 한 달도 안 됐어요. 완전히 신생아 때 이제 목욕을 시키면 머리가 거의 없잖아요. 머리카락이 거의 없다 보니까 샴푸용 따로 바디용 따로 이렇게 안 하고요. 완전히 신생아 때는 이런 식으로 올인원 제품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샴푸 플러스 바디워시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머리카락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인원 제품을 쓰다가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머리카락이 많이 생기죠. 그때 이제 샴푸용을 따로 해서 모발에 전용으로 해주면 되고 요거는 바디용으로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베이비 샴푸는 한 개 정도 준비하면 되고 처음에는 올인원 제품을 쓴다 하시면 되고요. 베이비 바디워시를 한번 볼 거예요. 바디워시는 이런 식으로 바디워시 전용으로 나오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헤어하고 같이 쓰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헤어 같이 쓰는 거 보통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 준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목욕 타올하고 아기 타올, 그 다음에 로션까지 이렇게 알아볼 건데요. 목욕 타올하고 아기 타올은 뭐 사이즈 차이죠. 보통 아이가 욕조에서 잘 헹군 다음에 나왔을 때 체온을 많이 뺏길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 목욕하고 나와서 닦으려고 나오면 춥잖아요. 약간 아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바로 이런 큰 타올, 목욕 타올로 아이를 딱 감싸주면 체온도 유지되고 수분도 잡아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목욕 타올은 좀 큰 거 준비를 하시고요. 수량은 한 3개 정도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유롭게 쓰시는 분은 한 5개 정도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오래도록 쓰겠죠. 아이가 신생아 때만 쓰고 2돌, 3돌 때는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오래도록 쓰고 오히려 지저분해지고 헤어져서 버리긴 하겠지만 오랫동안 쓰니까 여유롭게 있어도 될 것 같고요. 아기 타올 이거 한 4개 정도 했는데요. 4, 5개 정도 준비하면 되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손 닦고 발 닦고 얼굴 닦고 머리하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걸로 나중에 잘 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베개 같은 것도 싸도 되고요. 역시 요것들은 밤부 소재입니다. 밤부 소재. 그래서 촉감도 좋고 아이한테 되게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닦으면 바로 아이 체온 조절을 시킨 다음에 아이 베이비 크림 같은 거를 따로 준비하죠. 로션. 로션으로 온몸을 케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로션을 바를 때는 일반 향이 진한 성인들 향하고 다르죠. 완전히 향이 거의 없는 무향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딩 크림 들어보셨어요? 수딩 크림. 수딩 크림은 언제 쓰죠? 건조할 때 또. 진정시키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상시적으로 계속 바른다기보다는 뭐 자기 전에 바른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좀 더 바를 필요를 느낀다든지 아이가 좀 햇빛에 노출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자외선에 좀 노출이 됐다든지 그랬을 때 요걸 좀 발라주면 진정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수딩 크림이 이런 일반 크림보다 대용량으로 나오는 건 없어요. 아무래도 농축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딩 크림을 발라서 진정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기 전에 건성 피부나 이런 데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발진 크림 볼게요. 발진 크림. 체인지 인텐시브라는 제품인데 바이오더마 거. 이 제품은 기저귀 발진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가 접히는 부분, 목이라든지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죠? 기저귀 차는 부분. 그 다음에 침 같은 거 많이 흘리고, 그쵸? 침 독도 많이 생길 수 있죠. 여러 가지로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 제품을 발라요. 이런 보통 발진 크림들은 피부를 좀 코팅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 심해지지 않게끔 코팅을 시켜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다 발라볼 거예요, 지금. 요런 게 발진 크림이라, 네, 코팅을 해주는 거. 손등 한번 대주시면, 이거 보시면, 한번 싹 문질러 보시면, 코팅이 이렇게 싹 돼요. 이쪽 쭉 갔다가 올게요. 어때요? 손이 아니 코팅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아이 민감한 피부, 엉덩이나 목이나 트러블이 있는 부분에 바른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면 네, 코팅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목욕 후에 전부 다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만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싶다 하면 이런 발진 크림을 통해 가지고 케어를 해주면 병원에 안 가더라도 자연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심해지면 당연히 병원을 가셔야 되겠죠. 네, 그런 크림. 이런 것들은 제품마다 하나씩만 있으면 되겠죠. 여러 개는 필요 없고 하나씩만 사용하시면서 피부 상태가 좋고 잘 케어를 하면 많이 쓸 일은 없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물른 피부들이 생기면 그 부분을 바르다 보면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유아용 세제 알아볼 겁니다. 유아용 세제는 당연히 우리가 안전한 성분인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유아용 전용을 사야 되는 게 당연히 우리 아이 피부를 위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식물성 화학 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천연 세제라고 많이 하죠. 천연 세제인데도 거품도 잘 나는 제품들이고요. 또 세제 찌꺼기가 많이 안 나도록. 우리 성인들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또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원인을 모르는 계속 트러블이 생긴다 하면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아용 전용 세제를 그래서 씁니다 라고 세탁하고요. 섬유 유연제 역시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 특히 이제 무향, 그렇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체 해롭지 않은 것들을 쓰는 게 제일 키포인트다.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이제 블랑이라는 제품인데 굉장히 많이 아시죠? 이 브랜드는 엄마들이 이미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에서 얻어진 향을 쓴다. 향이 많지 않거나 거의 무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균 세정제 한번 볼게요. 살균 세정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물고 빨고 하는 것들을 또 세정을 또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개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탁망. 뭐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 옷이 워낙 얇아요.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어른 옷하고 같이 돌려버리고 그러면 손상 당할 수가 있거든요. 옷감이. 세탁망을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묶어가지고 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생아 기저귀는 단계별로 있죠. 계열수별로 단계별로 있어요. 단계별에 맞게끔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기저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천기저귀는 요즘 많이 안 하시잖아요. 많이 안 하시는데 아이 피부 트러블이 심한 경우 있어요. 일반 일회용 기저귀 같은 경우는 요즘은 통풍이 잘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천기저귀보다는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통풍이 안 돼서 피부에 트러블이 많이 심한 경우에 여러 가지 로션과 발진 크림을 발라도 안 되고, 네, 그런 경우에는 천기저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천기저귀 같은 경우는 역시 반부 소재인데 이렇게 피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천기저귀를 따로 써야 되는 분만 쓰시는 거고요. 대부분 다 일회용 기저귀를 쓰시니까 일회용 기저귀를 못 쓰는 경우만 이런 걸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걸 쓸 때는 당연히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 커버라고 하죠. 기저귀 커버. 기저귀 커버는 일회용 할 때는 필요가 없죠. 다 밴드가 돼 있으니까. 근데 천기저귀 할 때만 기저귀 커버를 같이 구매를 하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게 요게 이제 비데예요. 비데. 아기 비데. 아기 비데는 아기가 이제 뭐 대소변을 넣었을 때, 특히 대변, 이제 응가를 했을 경우에 피가 무르니까 그냥 물티슈나 여러 가지로 이제 닦아내는, 천이나 닦아내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게 물이잖아. 집에 있었을 때는, 외출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요거는 세면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세면대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세면대에 이걸 걸게 한 다음에 이렇게 비스듬히 한 다음에 아이를 머리, 다리 이렇게 눕힌 다음에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아이를 직접 닦아주는 거죠. 물로 헹구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걸어놓으면 되니까 굉장히 잘 마르고요. 요거는 엄청 유용하게 잘 씁니다. 그 세면대가 좀 튼튼해야 되겠죠. 세면대가 혹시라도 흔들거나 그러면 위험하니까 그거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한 개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기저귀 쓰레기통은 일반 쓰레기통하고 달라요. 그래서 기저귀 쓰레기통은 왜 필요하냐면 패킹이 좀 더 1단, 2단, 3단 이렇게 1중, 2중, 3중 구조로 보통 돼 있어요. 적으면 2중 구조로 패킹이 돼 있어서 기저귀 냄새가 빠져나오지 않게끔. 보통 안에다 비닐을, 쓰레기 비닐을 넣어도 우리가 기저귀를 동시에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없다 보니까 차곡차곡 싸다 보니까 그 사이에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기저귀 전용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거고, 아무래도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끔 잡아준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통하고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저귀 교환 때는 이 정도 높이에 아이를 눕혀놓고 기저귀를 교환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기저귀 교환대가 있으면은 엄마들이 허리를 많이 굽히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좀 편하겠죠. 보통 침대나 소파나 이런 데는 그나마 낫지만 거실 바닥 같은 데나 급하면 이렇게 갈기 때문에 패드가 있으면은 기저귀 교환대를 통해 가지고 갈면 좋다라고, 필수품은 아닌데 그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손톱, 가위, 면봉, 이건 다 어린이 전용입니다. 신생아죠, 신생아. 면봉도 완전히 신생아용이 있어요. 작겠죠, 되게 작고. 예, 이렇게 해서 눈가나 뭐 코나 귀나 여러 가지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신생아 면봉, 신생아 손톱 가위, 우리 자녀들 완전 작죠. 예, 잘 안 보이죠. 예, 이런 가위를 통해 가지고 손톱, 그렇죠? 이렇게 하고, 구강 티슈. 구강 티슈는 우리 아이가 양치를 엄마가 해줘야 되는데 혼자 못하죠. 그런 경우 하고, 외출할 때 특히 많이 필요하겠죠. 물티슈는 당연히 대놓고 살아야 되겠죠. 물티슈 항상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콧물 흡입기. 요거는 자동도 있고 이렇게 수동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콧물은 아이가 아팠을 때 열이 나고 콧물이 코가 막히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콧물을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식기기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먹이기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먹이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먹이기는 젖병, 뭐 젖꼭지 닦는 거, 브러쉬, 세정제, 그다음에 건조대, 보관대, 집게, 소독기, 유축기, 모유 저장팩이나 수유 쿠션, 분유, 식탁 의자까지 먹이기 항목에 넣었어요. 그래서 먹이기 관련된 거를 따로 카테고리를 모아봤으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또 체크해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이기 하면 제일 먼저 분유죠. 우리가 분유, 젖병을 통해 가지고 분유를 먹거나 모유를 또 젖병을 통해서 먹거나 저장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사이즈가 있어요. 보통 180, 140, 180, 그러니까 150에서
200 밑으로 보통 많이 준비를 해요. 요런 거 같은 경우 사이즈는 160이거든요. 160. 신생할 때는 250 이상 큰 거를 사용할 수가 없죠. 아이가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는 양이. 그렇기 때문에 작은 양을 사용해야 되고요. 젖병을 우리가 아이가 먹을 때 분유통이 워낙 큰데 아이는 신생아라서 1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니, 2,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먹는 양이 되게 작잖아요. 근데 젖병이 지나치게 크면 먹는 양을 조금 넣게 되면 공기층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배탈 나요. 배앓이를 아이가 할 수 있어요. 신생아 때는 작은 거 위주로 먹이고요. 부족할 때는 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컸을 때는 풀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를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 가지고 처음에 조금 주고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작은 거부터 한 두세 개 준비해서 아이를 먹이고요. 컸을 때는 좀 더 큰 거, 더 컸을 때는 풀 사이즈로 이렇게 한다 하시면 되고 보통 3개에서 5개. 3개는 부족할 거예요, 아마 보통. 집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젖병은 쓰다 보면 헹구고 닦고 할 때 안에서 스크래치가 날 수 있죠. 아무리 천천히 닦아도 좀 깨끗하게 닦아야 되기 때문에 닦다 보면 이 안에 미세 스크래치가 나면 그 스크래치 사이로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깨끗이 닦아도 이게 때가 끼기 때문에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미세 스크래치가 있다 그러면 그건 교환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아이가 정말 미세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했다가 교체 시기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젖꼭지는 우리가 단계별로 있어요. 여기 보면 십자 그 칼선이 있어요. Y자 칼선이라든지 그런 칼선에 따라서 양을 조절을 해주죠. 아이가 빠는 힘이 다르죠. 커가면서 빠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이 나오는 젖꼭지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탈나고요. 체하고요. 그리고 한 번에 힘은 센데 너무 구멍이 작게 되면 적게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불편하고요. 그래서 그 맞게끔 단계별로 아이 빠는 힘에 따라서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브러쉬는 당연히 젖병 전용 브러쉬를 써야 되겠죠. 닦으려면. 우리가 먹는 음식 닦는 걸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만 구매하시면 돼요. 이렇게. 쉽게. 네, 브러쉬.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젖꼭지도 이 구석구석 손가락 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죠. 이렇게 닦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를 통해서 닦을 때 젖병 세정제를 쓰면 되겠죠. 젖병만 닦을 수 있는 젖병 세제가 나와요. 그런 거를 구매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젖병 세정제 이런 걸 구매를 해서 브러쉬를 통해 가지고 깨끗이 닦아주고 말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용을 꼭 써야 된다 보시면 되고 건조대 있죠. 이렇게 깨끗이 털어서 말린 다음에 이렇게 건조시키면 되겠죠. 이런 건조대 하나 정도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런 거 망가질 염려도 없고요. 분리해 가지고 말리면 됩니다. 이렇게. 네.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요. 많이 찍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젖병 보관대는 시간이 지나면 마르겠죠. 마르면 이 상태로 계속 내두는 것보다 여러 개가 생길 거니까 젖병이. 그래서 보관대를 따로 열어서 그 보관대 열어서 집어넣고 보관을 해서 필요할 때만 꺼내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관대까지 알아봤는데 젖병 우리가 이제 보통 삶을 경우에 집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 뜨겁죠. 네. 삶을 경우 이렇게. 이런 집게. 삶지 않고 보통 소독기 같은 걸로 많이 하죠. 네, 삶는 게 더 좋겠죠. 아무래도. 자주는 안 삶아도 가끔 삶으면 이렇게 손으로 빼기 싫으면 이렇게 좀 더 안전하게 뺄 수 있게끔 집게를 같이 준비하면 좋습니다. 소독기 방금 말씀드렸는데 소독기는 이쪽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쪽에. 유팡 소독기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경품이에요. 여러분 중에 한 분 가져가시죠? 요거. 요렇게. 그쵸. 보통 문이 이렇게 이쪽이 냉장고처럼 안 열리죠? 이쪽으로 열리는데 잘못 만들었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네, 젖병을 잡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좋잖아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자꾸 열고 넣고, 네. 그렇게 하고 이중 문입니다, 이렇게. 패킹되고 살균하고 소독하고 코스별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지 않잖아요. 일단은 크지 않고 이 제품은 세척을 한 다음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넣고 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고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온이에요. 저온 방식이다 보니까 세척을 해서 말린 다음에 집어넣고 한번 소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대부분 제품들이 다 그래요. 햇님 토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온 소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축기는 우리가 이제 적당한 양을 아이가 먹는 양하고 엄마가 모유 수유하는 양이 맞으면은 좋죠. 맞으면 다른 게 필요가 없는데 모유가 많거나 그러면은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보관을. 그러기 위해서 유축기를 통해 가지고 보관을 하면 되고요. 좌우 밸런스도 맞춰야 되니까 한쪽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유축기를 통해서 그런 걸 맞춰주고 저장 팩이 있어요. 모유 저장 팩. 모유 저장 팩은 이렇게 그냥 패킹이 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보면 눈금이 다 나와 있죠. 눈금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일정량 아이가 먹는 양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양대로 딱 저장을 해놓으면 좋잖아요. 너무 많이 해서 반만 따르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래 보관하면 냉동실에 넣었다가 냉장실에 꺼내서 쓰시고. 그래서 이런 모유 저장 팩 유축기를 통해 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유 쿠션이에요. 이제 아이를 수유를 하다 보면 5분 만에 후딱 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그러다 보면 팔도 아프고 아이도 불편하고 땀도 차고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수유 쿠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 앞에 이제 해놓고 이렇게 수유를 하겠죠. 그러면 앉아있다고 치면 되게 편안하고 아이도 안정감을 갖고 엄마도 안정감을 갖고 흔들림이 없게끔. 그래서 이런 수유 쿠션 하나 정도 있으면 오래도록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에 이제 패드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니까 편한 거 한번 둘러보시고 맞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유인데요. 분유는 보통 우리가 산후조리원 다 예약하셨죠? 산후조리원에서 분유를 다 주죠, 기본적으로. 거기에 어떤 분유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 첫 먹는 분유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왔는데 다른 걸 안 먹어. 그러면 당연히 거기 있는 거 잘 먹었으니까 거기 있는 걸 먹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뭐 사냥분유나 수육분유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미리 이제 엄마들이 다 서칭해서 알아보고 난 이거를 먹일 거야. 정말 우리 아이한테 좋은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이걸 먹일 거야 라고 미리 준비해서 하시면 되니까 분유는 정말 회사가 많고 여러분들 잘 체크해가지고 단계별로 스텝별로 있죠. 함량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식탁 의자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식탁 의자는 우리 아이가 이제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데 당연히 좋고요. 안전하고 편리한 제품이죠. 이 식탁 의자 요거는 스토케예요. 아시죠? 트리트랩이에요. 풀세트로 지금 장착을 해놨는데 요거는 아이 뭐 자세 교정에 좋다고 해서 되게 엄마들이 핫하죠. 다른 제품보다 좀 비싸긴 하지만 지금 눈이 바짝바짝해요 지금 스톡에 설명을 드리니까. 그래서 특별한 브랜드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식탁 의자는 식사라는 거, 밥이라는 걸 먹는 게 정해져 있고 규칙적이고 밥 먹는 시간을 알려주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먹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매일 돌아다니면서 먹고 밥을 먹는 건지 노는 건지 왔다 갔다 하고 계속 그러면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지속적으로 음식을 먹기가 어려우니 자세를 잡고 엄마 아빠가 식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식탁에다 붙여놓고 쓰면 되고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요거를 분리가 시키고 앞에도 분리시키고 키에 따라서 단계별로 할 수 있게끔 오래도록 쓸 수 있고요. 둘째 태어나면 다시 올려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의자를 높이를 변경을 시켜가지고 단계별로 쓸 수 있게끔 돼 있고 어떤 것들은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서 쉽게 밀고 끌고 해서 이동하기 편한 그런 유형도 있고요. 또 어떤 제품들은 먹는 용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재우는 경우 바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누워서 잘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앞에 놀이 장난감도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식탁 의자인데 그런 거를 접목해서 구매하셔도 되고 그냥 심플하게 식탁형만 구매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분리시키고 올바른 식습관을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된다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먹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